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3%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자, 계속해서 반등이 나오죠. 그리고 민감국가 지정이라는 이슈까지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상승 구간을 유지하고 있어요. 왜 이럴까요? 별로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뭐 민감국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뭐 원전 관련돼서 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루머들 이런 부분들은 싹 다 무시하면 됩니다. 가장 빠른 게 시세예요. 시세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시세가 터지는 거고 앞으로 더 올라가는 종목은 그동안 시세를 냈던 종목들입니다. 즉 좋은 놈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주식시장의 그냥 본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안 좋아지는 쪽은 계속해서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 가까이 보면 우리가 에코프로 같은 종목을 볼 수 있어요. 에코프로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근데 미국 시장이 빠질 때도 빠지고 미국 시장 올라갈 때도 빠져요. 왜 이럴까요? 선반영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선반영? 23년도입니다. 자, 23년도에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과하게 선반영이 됐고 선반영이 되다 보니까 실적이 무조건 나왔어야 됩니다. 근데 실적이 나왔나요? 안 나왔어요. 지금 적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때요? 주가가 회복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돌리기 위해서는 최소한 가격이 올라가고 난 이후에 실적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 주가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앞으로도 1년 이상 걸린다.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어때요? 실적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근데 앞으로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죠. 물론 체코 원전 관련된 부분이나 그리고 앞으로 미국에서 SMR을 계속해서 육성해 나가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주가가 올해 1월 달에 강세를 보였었던 거고 그리고 체코 원전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던데 체코 원전 관련돼서 무언가 이슈화되고 긍정적인 내용이 밝혀지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할 것 같았으면 작년 7월 달에 올라갔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나왔나요? 안 나왔죠. 주가는 먼저 알고 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보면 뭐 체코 본계약에 대한 체결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뭐 뉴스가 나오고 하던데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미국 시장의 안정화입니다. 근데 미국 시장의 안정화는 지금 단계별로는 진행이 되고 있다. 왜 그러냐? 경기 침체를 먼저 반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경기 침체 구간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제는 연준에서 부양 기조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금융시장의 붕괴를 막아야 되는 게 연준의 존재 목적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등락 구간에 맞춰서 우리가 타점을 어떻게 잡고 매매 구간을 이어갈지 그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슈가 하나 또 있죠. 유상증자 루머가 계속 돌아요. 왜? 두산에너빌리티에 돈이 부족하다는 내용 때문인데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뭐 체코 원전 관련된 계약건 그리고 그 계약건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신규 계약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근데 자금이 들어오는 시기하고 다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냐면 이 부분이에요. 여기 재무제표란으로 가서 이렇게 보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 그렇죠? 신규 계약이 체결됐어요. 그럼 돈이 필요하죠. 왜?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근데 돈이 들어오는 시기하고 차이가 날 수 있죠. 어떻게 돼요? 현금 흐름이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분기별로 보면 2분기, 3분기 줄었어요. 24년도에. 근데 24년도 12월 달에 뭐 좀 돌리기는 했지만 그렇게 뭐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현금성 자산은 많다. 그쵸?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매출 채권까지 다 포함이 됐을 때 현금성 흐름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유상증자 관련된 부분은 뭐 그냥 루머로 끝날 거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시장이 그쵸? 종목군에 대한 시세가 이렇게 빠르게 반등이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점, 미국 시장은 안정화 기조를 밟고 있고 유상증자 관련된 루머도 일시적인 요인에 불과하다. 그리고 유상증자 관련된 루머가 만약에 진짜였다면 시장 자체, 그렇죠? 시세 자체가 이렇게 적용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이 구간에 맞춰서 타점 잡고 가격 잡고 매매 구간 잡아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걸 보시자고요. 체코 원전 관련돼서 이제 본계약 에 대한 뭐 그런 부분들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딱 하나만 봅시다. 체코 원전보다 더 중요한 게 미국 시장의 안정화다. 미국 시장의 안정화는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오는 과정에서 등락은 있겠지만 그 등락 구간을 이용해서 신고가 종목군들, 한국 시장에서 신고가 주도주들을 꾸준하게 공략을 해야 된다. 한 가지만 보시죠. 한국 시장은 미국 시장과 달리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시장이 아닙니다. 적당히 올라가면 박스권을 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박스권을 타는 과정에서 주도주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건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나스닥은 지금 등락은 크지만 오르는 시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술 패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최근에 중국이 도전을 하고 뭐 딥시크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면서 뭐 미국 시장도 휘청휘청하는 그런 부분들이 1월 말 2월 초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관세 때문이 맞습니다. 이런 과정이 지나고 나면 굉장히 좋은 부분으로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트럼프가 뭐 관세 관련된 내용을 잘 풀었을 때 그때 나올 수 있는 결과겠죠. 근데 우리가 이걸 보자고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기업들 있죠.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쪽 있죠. 애플, 스마트폰 기술 수준이 상향 평준화되어 있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주가는 압도적인 판매량 그리고 팬층으로 인해서 이익률이 유지됐고 규모 자체도 과거에 비해서는 적지만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애플의 주가가 과거보다 상승폭이 둔화된 것은 맞지만 떨어지면 뭐가 발생하죠?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나스닥이 지금 하락해 있는 과정에서는 애플의 기대 실적도 낮아질 수밖에 없죠. 이제 빅테크들의 실적들이 다음 주부터면 나오기 시작할 텐데 이런 하락해 있는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애플의 기대 실적 상당히 좋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애플만 그럴까요? 그렇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죠. 미국 시장이 관세를 매긴다 그래서 그동안 진행했었던 주주 환원 관련된 내용들이 없어지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자, 그러면 경기 침체를 반영한 미증시의 움직임을 보면 지금 상황은 어때요? 최악의 상황은 지났고 최악의 상황을 지나는 과정에서 두산에너빌리티가 많은 조정을 받았다고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많은 조정을 받은 게 아닙니다. 올라간 것에 대한 뭐 지금 보니까 이 폭락하는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 돌려 세웠지만 이런 과정에서도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된다. 아니면 우리가 뭐 많이 빠진 종목 이런 거를 하거나 아니면 최근에 정책주로 부상하고는 있지만 잡주들 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등락 구간을 잘 타서 많은 금액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정책주나 뭐 코스닥 테마주나 이쪽은 많은 금액을 넣을 수 없죠. 의미하는 바가 뭐냐? 수익 금액을 키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수익 금액을 키우는 쪽으로 가야 되고 수익 금액을 키우는 과정에서 신고가 주도주를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신고가 주도주를 하는 과정에서 미국 시장이 이렇게 최악의 구간을 지나온 다음이라면 그쵸? 지금처럼 최악의 구간을 지나온 다음이라면 우리가 당연히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고 그 매수 타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4월 15일 날 오늘 같은 경우에도 ABL 바이오 제가 전량 매도한 결과 50% 이상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고요. 여기 동양철관이나 하나시스템은 방산이고요. 동양철관은 지금 뭐죠? LNG 관련된 내용. 그렇죠. 트럼프 관련된 그런 종목군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뭐 정책 관련주로도 엮일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그리고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제가 코스피 코스닥 강세 상승폭은 적고 미증시 안정화 진행 중에 있고 이 설명을 제가 앞전 영상에 다 드렸습니다. 자, 더 내리려면 트럼프의 강경 발언이 또 나와야 되는데 트럼프는 지금 채권 금리에 발목이 잡혀있기 때문에 당장에는 움직일 수 있는 폭이 상당히 적을 겁니다. 강한 발언이 나오기 어려워요. 뭐 그렇다 그래서 뭐 관세 관련돼서 아무 이야기를 안 한다? 이러진 않겠지만 우리가 딱 하나만 보자고요. 트럼프는 금리가 높아지면 묶일 수밖에 없다. 지금이 그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증시가 안정화권에 들어가 있는 거다. 만약에 떨어진다면 연준에서 개입할 것이기 때문에 부양기조가 바로 돌아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가 타점을 잡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린 거고 영상은 영상 찍어야 되고 편집해야 되고 이런 시간이 필요한데 장중에도 제가 소통방에서는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매매할 수 있는 내용까지 신고가 주도주 위주로 함께 타점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릴 수 있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말씀드렸고 소통방에서는 가격만 보고 매매를 합니다.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판단이 있겠지만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어야 시장에 대한 판단도 됩니다. 자, 그래서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왔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제 실제 계좌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릴게요. 내용 보시면 어떻죠? 신고가 구간에서 공략한 결과 76% 4월 15일 날 실제 실현이 나갔고요. 매매한 구간 부분 신고가 구간에서 확인하고 매매를 했다. 이런 부분들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렸고 뭐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뭐 최근에 조선주가 상대적으로 더 강하니까 한화오션이나 이런 종목군 보더라도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 공략을 했고 그쵸?
한 달 반 정도의 상승 기간 동안 57% 수익 구간. 자, 모든 이런 뭐 50%, 60%, 70%이 정도 수익 구간이 발생하는 종목군들을 보면 신고가 구간에서 터집니다. 이 부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가격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 부분은요.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 잡을 것인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이 파악이 될 텐데,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010-8713-1916으로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 혼란스러운 시장이 지나가고 있는데 트럼프의 발언도 목적 자체가 미국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서 지금 계속해서 강경파 쪽, 그쵸? 트럼프 내각에서 강경파 쪽이 계속 득세를 하고 있었는데 지난주를 기점으로 많이 세가 약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나마 온건파 쪽, 그리고 금융시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그쵸? 베센테 재무장관이 지금 키를 잡고 움직이고 있는데 시장은 안정화가 될 겁니다. 그럼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가 중요하겠죠. 뭐 대선 관련된 정책주도 있겠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기존의 주도주들도 있겠지만 앞으로 성장하는 기업 쪽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수익률도 수익률이지만 수익 금액을 높일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지만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